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늘 밤 12시면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사회부의 진기훈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 시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공수처는 이 유효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감을 앞두고 공수처는 이제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원래는 7일 내에 이제 집행을 해야 돼서 오늘까지가 마감 시한인데 아무래도 지금 불발이 됐고 또 경찰과의 영장 집행권을 놓고 이제 소동도 있었던 만큼 오늘까지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을 늘려달라 이렇게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는 아직까지는 경찰과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도 궁금한 게 이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지 법원이 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기존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체포영장 연장이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 재청구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가늠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과 특히 피의자가出사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여전한 상황이라 아마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한 체포영장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체포영장 발부 시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는데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자체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뭐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이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 쪽을 다시 시도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공수처의 입장이 비춰보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체포영장 재청구에 그 심증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 시간과 여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 시간과 여력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받게 되면 이때는 강력하게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측이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순순히 물러났다는 나름의 자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았는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게 되면 이때 국민의 비판적 시각은 상당히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경찰이 협조해준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체포영장 집회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영장 집행을 주도하던 공수처가 사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경찰에 일임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지금 철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간의 좀 과정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사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은 어젯밤 9시에 공수처가 경찰로 발송을 한 것이고요. 이걸 오늘 아침 7시에 경찰이 확인을 해서 이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경찰은 이제 이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 자체가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장 집행 또 지휘권을 이제 우리가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즉각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공수처가 오후에 이제 입장을 철회를 했고요. 다시 지난 3일 1차 시도 때와 같이 공조본 체제 하에서의 영장 집행을 하도록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를 보면 사실 경호처의 반발이
공수처의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브리핑에서도 공수처가 이 같은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인력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그런 인력을 가지고 또다시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장 집행에 대한 전문성 역시 공수처보다는 경찰에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본인들의 인력과 또 영장 집행의 전문성 문제에서 모든 게 다 부족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한 그런 셈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좀 제압할 부분은 경찰이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과 이러한 분석으로 이렇게 위임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가 또 이제 이렇게 오전에 밝혔던 입장을 오후가 돼서 다시 뒤집게 되면서 공수처가 이번 영장 집행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이번에 일임하려는 이런 상황들, 뭐 법률적으로 공문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보도가 되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수처가 들고 있는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81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 특히 법원이 피고인에 발부한 구속영장과 검찰 스스로 청구해 발부받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검사가 경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과연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공수처법에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공수처법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모두 협조 관계이지 일방이 타방을 지휘하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끌었을 만한 주요한 법률 규정은 공수처법 제17조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서 경찰이 응해야 비로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가 있는데 경찰이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조항도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정을 다 차치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했다. 경찰이 이 집행 일임을 받아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향후 두고두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부터 그 이후에 피의자 신문 나아가 수사와 재판 일체가 위협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은 거두어 드리는 게 온당한 방법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81조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의 그 경찰에 대한 영장 지휘권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 조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즉 이제 공수처의 주장이 경찰 측에서는 이제 부당하다,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공수처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휘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뭐가 맞는 건가요? 공수처법 전반을 살펴볼 때는 공수처 검사에게 일반적인 경찰 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3, 4년 전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부분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지만 일부 영장 집행과 압수물 처리에 관한 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 남아 있는 조항을 공수처 측이 끌어쓰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제17조는 필요할 때는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규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다면 공수처 검사가 일부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일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 지휘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체포영장 집행 일임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즉 법적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수처법 제17조에 따라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 협조 요청을 경찰도 법적 논란이 있을까 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협조 요청 나아가서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강행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두어드리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기존처럼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로서 나서야 할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예, 2차 이제 집행이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상황이 좀 그려질 수 있을까? 뭐 경찰의 경우는 지난번 체포 저지 때 일반 사병을 뭐 경호처에서 동원했다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는 결국에는 공조본 체제 하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공수처의 수사 인력과 경찰의 인력이 함께 동원이 돼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오늘 경찰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던 그런 현행범 체포와 같은 이런 예. 강제적인 영장 집행 시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 경찰이 경호처 인력들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공수처가 막아섰다. 이러면서 또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경찰에서도 일단은 특수단의 인원을 50명을 더 추가 파견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인력 보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뭐 특공대까지 투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청구와 집행 자체의 지금 위법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기동대 동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위법성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가 돼서 어떤 임무를 띠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난번과 같은 체제로 집행을 시도하긴 하겠지만 인력이나 좀 더 적극성을 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필요할 경우 지난번에는 이제 공수처 측에서 이를 저지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체포라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브리핑의 내용에 따르면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현행범 체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요. 게다가 지금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지금 입건이 되는 상태죠.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렇게 입건이 하지만 다만 지금 소환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과연 이 상황에서 경찰은 그만큼의 이제 의지를 나타냈고 여기서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통보를 할 것인지 또 이미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가 이번 재집행 때 다음 재집행 때 또다시 이제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게 될지 부담이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가 이제 바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경호처도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항상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 관저 주변에 보면 뭐 버스도 있고 철조망도 있고 인원들도 상당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인력이 또 어떻게 투입될 거냐 등등 앞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실 기존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현행법 체포를 강행했다면 체포영장 집행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종종 발생합니다. 물리적 충돌 자체를 피하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은 요원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군과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해주었고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해둔 상황이라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근거와 상당성도 상당히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일종의 재판권 행사인데 재판권 행사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교사절과 같은 치외 법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치외 법권이 인정되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치외 법권 규정은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불법 행위로서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애써 막는 인사가 있다면 현행범 체포를 주요 관계자 한두 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차 집행 때보다는 2차 집행 시 경호처가 여러 장비를 동원한 상황이라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경찰은 집행 주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고 실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저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법 체포를 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 정도의 경찰 경력이 동원되고 실제 현행법 체포가 단행된다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현실적으로 집행을 시도하고 적극성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수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해요. 공수처 자체가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인데 처음에 윤 대통령 사건이 이첩됐을 때부터 약간 이제 수사 인력도 적고 해서 좀 부실 수사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좀 지난주 사태로 이게 좀 현실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은 어떤가요? 공수처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은 늘 제기돼 왔고 아직까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춰보면 의지나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지나치게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이 되었든 구속영장이 되었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 경력이 상당수 지원돼 있고 한 명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통상 그 4배의 경찰 경력이 동원됩니다. 예. 경찰 경력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는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체포자, 경찰, 누구도 다치지 않고 원만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다수의 경찰 경력이 동원되었었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때는 더 많은 경찰 경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 형성되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마땅히 기존 수사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사례와 유사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조금은 언급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보이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사실 경찰에 일임하기로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공사를 하던 중에 일부 하청 주듯이 이렇게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입장을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공수처 법에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지 수사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일임하는 거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고 또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체포영장 청구 집행에 대해서도 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를 해서 발부가 돼서 위법하다.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러면서 또 경찰 동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기존에 견지해 오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이런 어떤 섣부른 일임 결정과 철회가 이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는 조금 더 기름을 부은 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비판을 하면서 또 경찰이 또다시 이렇게 영장 집행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역시 이 입장도 되풀이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앞으로는 경찰 본인들이 이 영장 집행에 대한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이런 현장에서의 혼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비판을 무마하면서 영장 집행에 좀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뭐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 수색영장 이의 신청 기각했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죠. 또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추가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판단들이 앞으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제기했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은 사실 현행법상 명문 규정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단 이의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원도 이의 신청은 적절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 체포 적부심을 통해 불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체포 적부심은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그 체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보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은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발부된 체포영장도 적법하다는 입장도 명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적용되고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와 같은 시각을 체포영장에 기재했는데 그 기재가 옳다는 근거를 제시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뇌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음도 재차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 체포영장 집행 자체의 불법성을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오늘 밤 12시가 시한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8인 체제로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8인 체제가 완성되고 난 이후 첫 재판관 회의였습니다. 현재는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들에서 일단 지난주로 인해서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 두 차례를 열리고 종결이 됐죠. 이 상황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재판관 8인의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평의는 매주 한 번씩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추가 3명을 임명을 하면서 지금 1명은 보류 상태로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가 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이제 평의를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오는 22일에 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조기 변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밝혔고 또 이제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인식을 공유를 했지만 다만 이 부분에서 소추 사유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 없다라는 게 헌재 측의 입장인데 내란죄 제외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세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주장한 사유 5개 중에 4개로 축소해서 정리했고 그렇죠. 주된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는데 변경된 사유를 온전하게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삭제했다는 부분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 중에 내란죄만 삭제한다는 취지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중에 일부를 삭제했다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한번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상황, 즉 일부 사실관계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굳이 재차 탄핵소추 의결을 할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종국적인 판단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인데 전례에 비춰보면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도 뇌물죄를 애초에 포함시켰다가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 전례에 비춰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굳이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부분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적 평가, 즉 형사법적 평가 부분만 삭제한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전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무리 없이 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탄핵 심판도 사실 형사 재판을 준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비춰보면 이 소추 사유 일부 삭제 변경도 일종의 형사상 공소장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가 자체 판단으로 행할 수 있는 절차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내부 논의가 이른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재의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공판검사가 자체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 자체를 두고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사가 스스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권유가 되었든 스스로 판단이 되었든 공소장을 일부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대로 그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논리라면 더더군다나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서초구에서 이제 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 못한다. 즉 내란죄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받게 하는 것이 좀 위법이다. 뭐 이런 류의 비판을 내놨던데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아마 그 비판의 중점은 형사사건 진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데 공수처는 명시적으로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수사가 불가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그 관련 사건인 소추 가능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제정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이 반복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시에도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 주장을 물리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직권남용죄 수사권을 토대로 그 관련 사건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해석의 영역인데 지금까지 법원이 반복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을 해왔고 이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공수처가 앞으로 진행될 수사가 상당 부분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모두 물리치고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절차를 모두 무용한 절차로 돌려야 합니다. 향후 본안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음이 정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 기자 현재 이제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앞으로 어떤 절차들 진행을 하게 되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변론 기일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준비 기일이 다 종료가 된 거고요. 다음 오는 14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접어들게 됩니다. 변론 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14일에 출석을 할 가능성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16일까지를 해서 5회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재판 진행이 빠르다, 졸속 재판의 우려가 있다, 180일 다 보장받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논란의 일축을 했거든요. 빠른 재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변론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에 대한 신문 이런 변론 기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일단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뭐 개인적인 사견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 헌법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기일 지정 형태에 비춰보면 생각보다 빨리 2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변론 준비 절차가 종결되고 1차 변론 기일이나 2차 변론 기일을 맞게 될 텐데 그 단계에서 출석하게 되면 아직 사건 초반이라 자신의 항변이 굳이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출석하면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심증을 형성한 상태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약 4차 내지는 5차 변론 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체포영장 유효기간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자정이면 끝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정리하고 앞으로의 상황도 좀 예측해봤습니다. 사회부 진기훈 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